여자들 보통 10명 중에 1명 정도 성성문통이기 때문에 진단만 안 했을 뿐 훨씬 많은 사람이 이 병이 되는 거예요. 이건 진짜 경험이 중요한 거죠. 성성문통을 앓고 있는 사람 많아요. 그걸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. 오늘도요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지난 시간에는 MRI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증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질환이야말로 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온다고 해요. 바로 섬유성 근통인데요.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죠. 섬성문통은 예. 진단 설문지로 진단이 되고요. 환자 증상을 가지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. 진단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통증이 만성 통증 분야는요. 지금 뇌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. 그게 왜 생겼는지도 이미 정립이 됐고 그다음에 섬성문통 자체도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게 유령과 같은 병이 아닙니다. 섬성문통의 사례자는 다양한데 제가 어쩌면 사례자가 될 수가 있어요. 제가 이제 통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. 제가 어떠냐면 저희 그 아버님이 네. 가족들한테 정부 치지 말라고. 아이고. 언제 죽을지 모른다. 아이고. 그러니까 어떡해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제가 오른쪽만 계속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. 따갑고. 근데 그게 한쪽만 아픈 분은 섬성문통은 보통 양쪽이 아픈데 한쪽만 아픈 분은 훨씬 아픈 강도는 강한데 심리적인 거는 조금 더 안정돼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좀 더 덜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러 상황이 나빠지면 같이 좀 힘들어지죠. 그래서 저도 관리가 안 되면 어떨 때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몸이 붓기도 해요. 그래서 관리를 잘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섬성문통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게 되면 더 이분들이 더 오래 삽니다. 그래서 이게 꼭 나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한마디로 온몸에 근육이 쑤시고 아픈 병인데 그렇죠.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죠. 원인은 모르는데 어쩐지는 모르지만 신경이 네. 과민하게 된 거죠. 과민하게. 아까 말해서 신경이 감작을 지나서 그 뇌의 가소성 이런 게 생긴 겁니다. 뇌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에 연결하는 것들이 시냅스라고 하거든요. 예. 그 시냅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연결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신경이 더 잘 발휘하고 또 옆에 있는 신경까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맥이 넓고 마당발 이런 사람 있죠. 그럼 그 어떤 사람들 깊게 알기도 하지만 네, 좀 얕고 넓게 알아요. 깊게 인맥이 좋다는 거는 깊게 아는 게 기본이고 그 깊은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처럼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인맥이 깊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인맥이라는 거 똑같아요. 신경에 일하는 것도 그러한 시냅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 또 아주 친구처럼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게 시냅스예요. 그러니까 내가 신경은 항상 반복되는 건 더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 시냅스를 형성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일도 잘할 수 있지만 통증이 그만큼 장기간 혹은 강하게 나타나서 신경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한 거니까 더 강하고 더 질기게 아픈 거죠. 근데 그게 많아서 그 단지 아픈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감정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이나 이런 것까지 감당하는 부위까지 그게 번졌을 때는 여러 증상들이 나와요. 그래서 그걸 섬성문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 가지가 돼요. 첫 번째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요. 예. 특히 자율신경 중에서 목에 관련되는 신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그게 뭐 혀를 움직이는 거, 눈을 움직이는 거, 그 다음에 또 뭐 턱을 움직이는 거,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삼자신경 같은 네. 거 이런 신경들이 감작이 되면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던가 그 다음에 피부에 트러블이 잘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시리고 아프다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에 이물감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요. 미주신경이 되면 네.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가급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쉽게 말하면 목에 연결된 뇌신경과 네.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. 그 다음에
자율신경 역시 뇌신경하고 한 8-90% 비슷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증상이 또 같이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, 네. 뭐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잔다든가, 뭐 배가 잘 아팠다가 설사를 한다든가, 뭐 심지어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, 눈이 아프다든가, 뭐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잘 걸린다든가,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답답하다든가, 뭐 심지어는 등이 무거워서 뛰어내리고 싶다든가, 혹은 목 앞이 계속 긴장된다든가,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. 네. 이건 뇌신경하고 연결된 거예요. 그다음에 자율신경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쉽게 여러 가지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특히 그거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증상이 나오는 거죠. 뭐 그게 이제 우울감도 좀 생길 수 우울증이나 있고. 불안증과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 통증이 과하게 더 긴장되고 과민하게 느끼게 되는 게 네. 이제 만성 통증이잖아요. 예. 근데 그것이 한두 개의 분절, 그래서 팔이나 다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로 위아래 좌우로 다 나타나는데 여러 형태가 있는데, 하나는 상체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. 목, 등, 눈, 그다음에 특히 어깨, 그다음에 저거 만지는 부위, 그다음에 앞에 가슴 쇄골 있는데 가슴 이렇게 나타나는 거. 그래서 그런 상체가 나타나는 섬유성 근통 형태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설문지 검사를 하면 잘 안 나와요. 근데 이거는 경험으로 진단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저같이 반만 아픈 경우 있어요. 이 경우도 설문지 하면 전혀 안 나와요. 근데 이것도 경험으로 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피부만 만져봐도 한쪽이 다 따가워요. 무겁고 두꺼워요. 그다음에 보통의 섬유성 근통은 네. 전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거거든요. 근데 그건 설문지로 다 나와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양한 형태만 기억하신다면 진단됩니다. 그런데 검사성으로 이제 네. 나오지 않아서 네. 그 진단도 어렵고 이 피로에 의한 근육통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사실 섬유성 근통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얘네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. 그렇죠. 더 아프고 긴장되게 만드니까. 뭐 환자 사례가 좀 있다면. 이거 많죠. 예. 이 여자들 보통 10명 중에 1명 정도 섬유성 근통이기 때문에 사례야 뭐 너무 많죠. 아 50대 여성들 바로 뭐 갱년기 증상이랑 좀 나타난다 이런. 그거는 아니고요. 어. 보통 이거는 젊었을 때보다 나타나니까 아. 지인 씨도 진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구나. 이거는 너무 흔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.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라 네.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고 아. 지금 이 순간에도 진단만 안 했을 뿐 진단 기준에 따라서 훨씬 많은 사람이 이 병이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유성 근통도 촉진과 같은 방법으로 진단이 될까요? 그러니까 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더 과하게 긴장되고 더 과하게 아픈 거니까 촉진하면 다 나오죠. 네. 만져서 일정 압력에서 정상적인 압력보다 더 많이 긴장돼서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으면 이걸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 만지는 거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경험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섬유성 근통이라고 갖고 있는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. 비정상적으로 긴장되고 아프다. 그게 핵심인 거죠. 듣고 보니까 촉진도 사실 그 의사와 촉진하시는 분의 그 그럼요.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물론 뭐 네, 안강 네. 선생님 계시지만 네.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좀 네. 다녀보고 네. 촉진도 많이 좀 받아서 다양한 좀 진단을 그렇죠. 예.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예, 예. 자, 나이팅게일도 섬유성 근통으로 고생을 했었고 뭐 검색해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꽤 있더라고요. 모건 프리먼, 조지 클루니, 레이디 가가가 섬유성 근통 앓고 있다고 하던데. 생각보다 훨씬 많죠. 예. 근데 이제 치료 어떤가요? 나이팅게일은 가장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가장 지독한 섬유성 근통으로 나올 수 있어요. 예. 레이디 가가는 역시 저 섬유성 근통 되게 심한 분이죠. 근데 뭔가 중요한 거는 그 섬유성 근통을 앓고 있는 사람 많아요. 근데 섬유성 근통을 앓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. 병이 있는 것보다 통증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예. 그러면 네. 이 통증 잘 관리하기 위해서 네.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?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. 옛날에 그 왜 WHO에서 얘기한 피라미드 먹는 피라미드 보셨어요? 그 삼각형대로 그 드시면 빨리 죽어요. 네? 빨리 죽는다고요? 네. 이거 이렇게 반대로 하면 또 먹어야 돼요. 그러면 삼각형 뒤집어가지고. 이게 맞습니다. 네. 이게 새로 나오는 그 하버드에서 나온 삼각형에는 네. 운동이 제일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. 먹는 것보다 운동이 중요하다.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아래 있던 게 맨 위로 올라갔어요. 가능하면 조금 먹어라.
그래서 탄수화물도 만약에 드시려면 현미, 뭐 통밀 이렇게 먹고 흰쌀밥은 그만 드시고 뭐 라면 이런 거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방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. 근데 네. 그 지방이 뭐 이렇게 딱딱해지는 온도가 차지면 딱딱해지는 지방이 아니고 그 오메가 3나 6가 많이 있는 지방 있죠. 올리브유라던가 아니면 무슨 또 그 양질의 지방을 네, 먹어야 양질의 되는 거네요. 지방, 예, 그런 것들 요즘 뭐 여자들한테 좋은 그런 지방들 많이 나오는 맞아요.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. 풀도 아래로 내려왔어요.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옛날부터 아래였어요. 이게 만성통증에서 생채소. 맞습니다. 예. 하루에 한 끼 이상, 생채소. 하루에 한 끼 이상 꼭 드시고 반드시 운동하시고 운동은 강한 운동. 자, 맥박을 뛸 때 170회 이상, 젊은 사람은 180회 이상, 나이 드신 분도 160회 이상 올라오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. 그거를 꼭 하셔야 네. 이게 대뇌가 활성화되면서 이 병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운동. 아까 이제 지금 밑에 운동이라고 그랬죠? 네네. 그 위에 먹는 거. 그 뭐니까 풀과 지방. 좋은 지방. 밥 조금 먹고. 밥은 조금 먹고. 밥 많이 먹는데 좀 줄여야겠어요. 저희가 기본적인 걸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반대로 그렇습니다.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오늘부터라도 저희 생활 습관 한번 잘 바꿔보기로 하고요. 지금까지 섬유성 근통에 대해서 안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정을 취한다는 건 하루 이틀 뭐 2, 3일 정도의 안정이 필요할 수 있는 거지 영원한 안정을 취하면 안 됩니다. 우선 많이 아플 때는 빨리 걸었다가 쉬었다가 빨리 걸었다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. 단 어떤 것도 의사와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.